만약에 병관을 식신제사를 해가지고 비견을 구했다 그러면은 그 비견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식신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무엇이 되는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되는 것이 있고, 비견을 구해서 누군가를 내가 구해 주었다는 의미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어서 기쁜 스타일은 병관이 근황해서 식신제사를 한 것이고, 비견이 잘됨으로써 누군가를 구해 줌으로써 내가 기쁜 것은 비견을 가진 식신제사이에요. 사주에 비견이 있는 사람이 식신제사를 하는 것은 남들을 구해 줌으로써 내가 기쁨을 얻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 속에 있다. 만약에 이렇게 인도에 보도블록을 하나 깔더라도 내가 이 보도블록을 깔지 않으면은 생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고요. 내가 이 보도블록을 잘 깔면은 이 위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같은 일을 하지만은 이렇게 마인드는 다른 거죠. 이런 마음이 겉으로 표시는 안 나는데 이 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신을 다스리는 방법은 먼저 제화예요. 그러면 식신은 이제 여기에서 자기 능력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식신이 제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식신이 너무 왕하거나 너무 많거나 식신이 너무 약하면은, 그리고 비견도 없고 근도 없으면은 이렇게 잘못되죠. 또 제살태가가 되거나 설기태심이 되었거나 이러한 어떤 왕세 강약에 따른 문제들이 생겨서 식신제살이 잘못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유용지신을 또 따로 잡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용지신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초보자 과정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그거는 고급자가 되었을 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용지신을 공부해도 별로 효과는 없어요. 그러나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잘못되는 부작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식신제사를 열심히 했는데 식신이 너무 많거나 너무 많아서 이렇게 편관을 제살 태과를 해서 편관을 아예 없애버릴 수가 있죠. 식신이 너무 약해서 제살 태과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지고 올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부분을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부작용은 대개 왕세강약 그리고 태가불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일간이 근이 없거나 비견이 없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간이 근이 없는 게 문제지 비견이 없는 거는 문제가 아니죠. 근이 없으면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편관을 막죠? 그러면 근이 없으면 비견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비견도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편관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약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이용하게 돼요. 정말 나쁜 명리학이죠. 이런 명리학에서 이런 나쁜 습관들은 오행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지만 육신에 오면은 이러한 많은 나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근이 너무 태왕하다. 그런데 식신제사를 했다. 그런데 이 식신이 너무 태왕하다. 일간이 태왕하면 식신도 태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살을 탁 눌렸더니 그 일이 양해차지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 살이라고 하는 게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살을 거부해버려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장군이 못 될 바에 군대는 뭐하러 가? 내가 그 회사 이사가 못 될 바에 내가 그 회사 내가 왜 들어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급수를 지나치게 상승시켜서 이렇게 반대로 남의 신분이나 지위를 너무 지나치게 비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일간이 신앙해서 제살태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근약한 자들의 무능력과 신태 환자들의 독립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도 능력이고 독립능력도 능력이지만, 신태약한 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살면은 이게 내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살면은 돼요. 신태약한 사람들은. 그런데 신태약한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목소리가 아주 크고 아주 당당해요. 그리고 신태약한 사람들이 리더십이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하지 않고 상대가 가진 것을 내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신태약한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지위가 높거나 가진 것이 많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피해 다녀야 돼요. 도망 다녀야 돼요. 원래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리고 신태약한 사람들이 허풍이 굉장히 세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신태영한 사람들은 독립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책에서는 승도지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것을 연구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생하와 재화가 된 편관을 공부하다가 보면 잘못된 것들이 저절로 보이게 돼요. 편관격인데 식신이 있어도 먹고 놀던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태약한 사람이거나 신태영한 사람일 거예요. 만약에 시위나 데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데는 신태영한 사람들은 참여하지를 않아요. 신태약한 사람이 최고의 대장을 하고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편관이에요. 대개 이렇게 왕세강력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간한테만 붙어 다니는 거니까 대개 이렇게 태과불급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일간에게는 왕세강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 왕세강력이라고 하는 용어는 학문을 하는 그 과목에 불과한 거지, 원래 왕세강약 그 자체를 따지는 건 아니죠. 따지는 거는 태과불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세강약을 가지고 따지는 것까지 봐서는 안 되고 그냥 단지 이론적 잣대에 불과해요. 왕세강약은. 그러니까 왕세강약을 통한 통변 용어는 별로 없는데, 태과불급, 즉 태과하다라고 하는 것과 설과 진, 불급, 설과 진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생활을 많이 했거나 지나치게 상극을 심하게 했거나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설과 진, 이렇게 불급한 것에 대한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되고 진이 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삶을 공부하고 또 임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설과 진을 하는 데는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많아요. 만약에
편관 임상을 하고 싶다면은 재활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황한지 비견이 있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편관을 다스려서 지위나 자격에 대한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신이 있어야 지위와 신분을 확보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식신이 있다는 것은 일간이 식신을 생화한다, 일간이 근이 있다, 이런 것은 중비에 대한 어떤 실천력을 보는 건데, 잠재력은 있는지, 이 사람이 능력은 있는지 보는 것이 이제 근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에 식신이 없으면 내가 신분을 갖기보다는 식신을 가진 자들과 교류를 하거나 식신과 친구를 삼아야 돼요. 또는 겁재나 상관을 통해서 편관과의 교류 가능성, 소통 가능성을 보는 게 있는데, 이것은 합사를 보는 거죠. 합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법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상합이 되지 않으면 편재나 편인으로다가 자기 잘못을 유지하거나 또는 숨기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을 하면서 합이나 이러한 것들도 봐야 돼요. 근황하고 비견이 있으면 식신제사를 통해서 잠재력이 최상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식신이 있다 그러면은 중상격이 되고요, 합살이 되면은 중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화만 되면은 합격이죠. 그래서 명리학으로다가 격을 나누는 것은 신분과 지위적 요소로 보는 거예요. 금전적 분량,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하는 걸 격으로 보지는 않아요. 만약에 근황하고 비견도 있으면은 편관운에 오게 되면은 상격의 틀을 만들 수가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운에서 편관이 온다고 상격이 되는 것은 아니죠. 편관은 항상 준비를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1년, 2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보통 편관을 준비하는 것은 약 한 40년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관운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니죠. 편관운이 근황한 사람이 초년에 만약에 이렇게 편관운이 오지 않아야지, 만약에 이렇게 처음부터 편관운이 오게 되면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편관운이 오는 거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살이나 어떤 그 생활을 통해서 합격으로라도 살아갈 기회가 있지만, 만약에 초년에 살운이 오면은 합격으로 살아갈 기회조차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제 편관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평진전을 한 50번 정도 읽으면 대충 이해가 갈려나요? 만약에 자평진전을 100번을 읽어도 서민들의 삶인 이 편관의 생화는 나오지 않아요. 재생살이라고 한 것은 편관이 사는 게 아니라 편재가 사는 방법이에요. 편관이 편인을 생해서 식신을 이렇게 상극하는 것은, 그거는 편관이 사는 게 아니고 편인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는 편관을 버리는 거죠. 태가불국을 따지는 방법은 궁리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책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연애자평이라든가
자평진전의 내용을 가지고 태가불구까지 공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평관을 다스리는 요령이 있다면은 급제합살과 상관합살이 있죠. 공공 업무를 보는 평관이 합살을 했다 그러면은 뇌물을 먹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요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할 권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평관에 식신제살만 의무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이기적 권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편인이 이제 평관의 생을 받는다면은 아픈 사람들, 아픈 자들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편제가 평관을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견을 제해서 편제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되게 욕심이 많다는 것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은 것과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은 게 달라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게 욕심에 들어가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생존 문제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욕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버니까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있어도 돈이 굴러가는 길이 막 보이죠.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명상을 한다고 해서 돈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순서이기도 하고, 국리의 순서이기도 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의 강의 순서이기도 하고, 통변 순서이기도 하죠. 지금은 이렇게 평관 원령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왕세강약에서 식신이 태가불급, 그러니까 태가불급에 의해서 제살태가가 되는 것은 식신이나 금만 왕하다고 해서 제살태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고관무보가 되어야, 재생사를 받지 않아야 제살태가가 되는 거예요. 고관무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의 생을 얻지 못하면은 모두가 다 제살태가가 된다. 그러니까 평관이 생긴 성립 요건 1번이 재생살이에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 있게 할 만한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죠. 재성이 없는 평관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거는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재생관을 받지 않았거나 재생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관은, 재생관을 받지 않은 관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평생 쓸데없는 짓만 하네, 이런 소리를 항상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명분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이고 명분이다. 그래서 민심을 얻어야 된다.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평관의 성립 요건이 되려면 가장 먼저 재생살이 되어야 돼요. 재생살이 되어야만이 명분, 사회적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황하고 비견으로 왕해야만이 그 사람이 잠재력을, 재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신이 제사를 해야만이 능력을 미리미리 비축하는 실천력을 보인다. 이 세 가지가 평관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다. 그리고 살이라고 하는 것은 살생필설이다. 살생필설, 즉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렇게 살인자라고 그래요. 살인자, 살 죽인다, 생 살린다. 이 인도 살리는 직업이에요. 병균은 죽이고 사람은 살린다. 그리고 이 살생자, 살인자, 이 자라고 하는 거죠.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nom자자인데 이거는 이제 언론이나 교육, 즉 말해서 못된 마음은 죽이고 선한 마음을 살린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사람을 이제 죽인다라고 할 때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죽을 사자를 써야 되는데 이 죽을 사자를 사람들한테는 쓰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은 자연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죽일 사자를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자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살, 법의 칼, 인, 치료의 칼, 그리고 생, 그렇죠. 살, 법의 칼, 치료의 칼, 언론의 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편관의 성립 요건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니까 개인적 요구의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도가 되는 것이죠. 이도. 그러니까 편관에게 만약에 이도를 했다 그랬을 때 편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편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식신을 제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나마 그래도 환경을 살리는 것은 편제예요. 편제의 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비견을 제해서 편제를 구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임상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편관의 성립 요건부터 이제 봐야 돼요. 성립 요건을 보고 두 번째 제사를 봐야 되겠죠. 제사를 보고 세 번째는 이도를 보는 거죠. 이도를 보고 네 번째 기타를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임상을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성립 요건에서 첫 번째가 1번이 재생살, 2번이 근황, 그리고 비겁이냐 근황이냐, 세 번째가 이제 식신제살이죠. 식신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이제 성립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명분이 되는 것이고, 근황이나 이렇게 비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잠재력이 되는 거예요. 근황은 일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력, 그리고 준비력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식신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약 한 4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